의 재산을 동결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법원에 박 전 대통령의 재산에 관한 추징 보전 명령을 청구한 건데요. 재산을 다른 곳으로 이제 빼돌리지 못하도록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네. 법원이 검찰의 청구를 받아들이면 이제 박 전 대통령은 재산을 팔거나 뭐 어디로도 이제 넘길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예. 박 전 대통령은 문고리 3인방으로 불렸던 최측근이 되겠죠. 이제 이재만, 안봉근,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 그리고 이병균 남재준, 이병호 전 국정원장들과 공모해서 국정원 특수활동비 36억 5천만 원을 상납받은 혐의로 이제 추가로 기소가 됐었죠. 네네. 이번에 이제 추징 재산 내역이요. 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주택 그리고 이제 본인 명의 예금 그리고 2014년 4월쯤에 이제 박 전 대통령 명의 계좌에서 출금이 돼가지고 유영하 변호사에게 이제 전달된 게 있었는데 2017년이죠? 네네. 네. 1억 원짜리 수표 30장, 30억 원입니다. 네. 그런데 이 박 전 대통령의 핵심 변호인이었던 유 변호사는 이 비용이 변호사 선임비 성격이다. 그러면서 이제 추징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글쎄요. 자, 이 문제를 좀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노희범 변호사 연결해서 도움 말씀 들어보죠.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자, 추징 보전 명령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그냥 바로 가압류에 들어가는 거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피해자가 재산을 처분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그런 조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흔히 알고 그냥 가압류 건다 이렇게 뭐 쉽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이 추징금이라고 하는 게 이제 범죄로 얻은 수익을 이제 토해내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게 박근혜 전 대통령이 36억을 받았는데 네. 이 가운데 이른바 문고리 3인방한테 몇 억이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몇 억을 제하고 추징을 걸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제 최종적으로는 검찰이 이제 기소를 했기 때문에 예. 법원에서 추징 재판에 대한 이제 확정 판결이 있어야만 이제 어느 정도 추징이 되고 추징의 효과가 나올지는 아직 알 수는 없습니다. 예. 지금 검찰은 약 36억 원 정도를 뇌물을 이제 받았다라고 이제 기소를 했기 때문에 예. 이릉 약 30억 원 정도에 대해서 이릉 추징 보전 조치를 이제 취해 놓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제가 여쭤보는 건 문고리 3인방한테도 이제 추징 들어갈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건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예. 특정 공무원 범죄의 몰수특례법에 보면은 예. 소위 이제 이른바 뇌물죄로 인해서 얻은 불법 이익, 예. 불법 이익에 대해서는 전부 추징을 할 수 있고 추징 보전 명령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예. 문고리 3인방에게 갔든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썼든 추징의 대상이 잠재적으로는 다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자, 그러면 일단 그 보전 명령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가압류가 걸게 되는 거고 판결이 나오면 그때 이제 추징에 들어가는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 판결이라고 하는 게 1심 판결입니까? 아니면 확정 판결입니까? 최종적으로는 항소나 상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유죄 확정 판결이 있어야 몰수나 추징이 집행이 될 수 있습니다. 확정 판결을 기해서 하는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궁금해지는 게 벌금에 대해서는 이렇게 안 합니까? 가압류 한 겁니까? 벌금은? 통상 벌금에 대해서는 추징 보전 조치를 취하는 건 아닙니다. 벌금은 하나의 이제 본형이고요. 예. 몰수나 추징과 같은 부가형이 아닙니다. 제가 왜 여쭤보냐면 최순실 씨 같은 경우 1심 판결에서 지금 1185억인가 이 그 벌금형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구형이지만. 예. 자, 그런데 만약에 이게 그 판결에서 그대로 받아들여진다 하더라도 이거는 그러면 보전 명령 신청에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이거는 최종적으로 최순실 씨가 지금 무죄를 다투고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확정 판결이 되어야 비로소 집행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 특정 공무원 범죄에 있어서 추징 보전 명령 제도, 몰수 보전 명령 제도는 특별한 규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좀 상식적으로 이제 법을 잘 몰라서 드리는 질문입니다만 그 사이에 최순실 씨가 재산을 처분해 버리면 어떻게 해요? 그거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어쩔 수 없다고요? 예. 그래요? 벌금형을 벌금형이 최종적으로 확정된 이후에 벌금형을 면하기 전에 벌금형을 면하기 위해서 어떤 재산 처분 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현재로서는 어떤 법적인 보전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없다. 그러면 나 그 벌금 못 낼 테니까 그 사이에 재산 처분해버리고 그러니까 속칭 몸으로 때울래 이러면 방법이 없다는 거네요. 법으로는. 지금으로서는 법률적인 방법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이 추징보전 명령 신청에서 지금 눈길을 끄는 게 유영하 변호사한테 넘어갔다는 30억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건 도대체 어떤 성격으로 봐야 될까요, 변호사님? 구체적으로 그 돈의 성격과 내용이 뭔지를 제가 모르기 때문에. 예. 쉽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보도에 의하면 변호사 선임료, 예. 이 수행한 변호사 선임료로 받았다는 그런 취지로 보여집니다. 정당한 선임료로 받았다면은 추징 대상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미 돈의 소유자가 넘어갔기 때문에. 그런데 선임료라면 제가 알기로는 이게 이 수입 내역을 신고하고 또 세금을 내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안 이루어졌다면서요, 지금. 글쎄, 그 부분은 신고나, 네. 영수증 발행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 세금에 관한 것이지 그 돈의 성격 자체를 규정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예. 그것이 궁극적으로 선임료가 이다, 아니다,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결정적인 단서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 네. 액수라든가, 액수의 적정성이라든가, 즉시 선임료에 대한 어떤 책정을 안 했고 영수증 발행이 안 됐다라면 그건 법원이 이것이 선임료인지를 적정하게 판단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질문이 그건데 이거는 지금 신고도 안 하고 이랬으면 선임료로 보기가 힘드니까 추징 보전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이름은 그렇게 보여지고요. 네. 통상 추징보전 명령이 청구되면 네. 좀 특정 공무원범죄 즉 뇌물죄로 기소된 사안이기 때문에 법원으로서는 추징보전 명령을 발부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변호사님. 네, 감사합니다. 와. 수입료라고 하면 정말 어마어마한 액수네요. 그럼 신고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이제 유영하 변호사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유영하 변호사가 오늘 이제 박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를 찾아가지고 만났다고 해요. 이 특활비 수수권과 관련해서 이제 박 전 대통령이 기존의 어떤 재판 보이콧하고 또 국선 변호인 접견하고 이런 형태와는 좀 다르게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 좀 이런 의지를 보이는 것 같다고 하는데 지난 4일에도 유영하 변호사가 서울구치소를 찾아서 변호사 선임계를 제출을 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게 추징에 대비하기 위한 것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는데 그건 좀 지켜볼 일이고 그러면 이 재판을 때면 또 그러면 법정에 나온다는 이야기냐. 참 꼬리에 꼬리를 보는 궁금증이 많은데 좀 이따 보도록 하고 근데 벌금은 또 추징이 안 된다고 하니까. 네, 불가피한 측면이라는 게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 황제 노예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그렇죠. 벌금 못 내면 노예에 처해져야 되는데 최순실 씨가 또 기록을 세울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일당 몇 억 이렇게 되는. 그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은 시나리오니까. 자, 전하는 말씀 듣고 계속. 의 재산을 동결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법원에 박 전 대통령의 재산에 관한 추징 보전 명령을 청구한 건데요. 재산을 다른 곳으로 이제 빼돌리지 못하도록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법원이 검찰의 청구를 받아들이면 이제 박 전 대통령은 재산을 팔거나 어디로도 이제 넘길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박 전 대통령은 문고리 3인방으로 불렸던 최측근이 되겠죠. 이제 이재만, 남봉근,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 그리고 이병근 남재준, 이병호 전 국정원장들과 공모해서 국정원 특수활동비 36억 5천만 원을 상납받은 혐의로 이제 추가로 기소가 됐었죠. 이번에 이제 추징 재산 내역이요. 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주택 그리고 이제 본인 명의 예금 그리고 2014년 4월쯤에 이제 박 전 대통령 명의 계좌에서 출금이 돼가지고 유영하 변호사에게 이제 전달된 게 있었는데 2017년이죠. 네네. 1억 원짜리 수표 30장 30억 원입니다. 그런데 이 박 전 대통령의 핵심 변호인이었던 유 변호사는 이 비용이 변호사 선임비 성격이다. 그러면서 이제 추징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글쎄요. 자, 이 문제를 좀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노희범 변호사 연결해서 도움 말씀 들어보죠. 여보세요. 몰수나 추징과 같은 부가형이 아닙니다. 제가 왜 여쭤보냐면 최순실 씨 같은 경우 1심 판결에서 지금 1185억인가 그 벌금형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구형이지만
예. 자, 그런데 만약에 이게 그 판결에서 그대로 받아들여진다 하더라도 이거는 그러면 보전 명령 신청에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이거는 최종적으로 최순실 씨가 지금 무죄를 다투고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확정 판결이 되어야 비로소 집행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 특정 공무원 범죄에 있어서 추징 보전 명령 제도, 몰수 보전 명령 제도는 특별한 규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좀 그 상식적으로 이제 법을 잘 몰라서 그러니까 드리는 질문입니다만 그 사이에 최순실 씨가 재산을 처분해 버리면 어떻게 해요? 그거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어쩔 수 없다고요? 예. 그래요? 벌금형을 벌금형이 최종적으로 확정된 이후에 벌금형을 면하기 전에 벌금형을 면하기 위해서 어떤 재산 처분 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뭐 현재로서는 어떤 뭐 법적인 뭐 보전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없다. 그러면 나 그 벌금 못 낼 테니까 그 사이에 재산 처분해 버리고 그러니까 속칭 몸으로 떼울래? 그건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특정 공무원 범죄의 몰수특례법에 보면은 그 소위 이제 이른바 뇌물죄로 인해서 얻은 불법 이익, 불법 이익에 대해서는 전부 추징을 할 수 있고 추징 보전 명령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문고리 3인방에게 갔든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썼든 추징의 대상이 잠재적으로는 다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자, 그러면 일단 그 보전 명령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가압류가 걸게 되는 거고 판결이 나오면 그때 이제 추징에 들어가는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 판결이라고 하는 게 1심 판결입니까? 아니면 확정 판결입니까? 뭐 최종적으로는 항소나 상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유죄 확정 판결이 있어야 몰수나 추징이 집행이 될 수 있습니다. 확정 판결을 기해서 하는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궁금해지는 게 벌금에 대해서는 이렇게 안 합니까? 가압류 한 겁니까? 벌금은? 통상 벌금에 대해서는 뭐 추징 보전 조치를 취하는 건 아닙니다. 벌금은 하나의 이제 본형이고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자, 추징 보전 명령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그냥 바로 가압류에 들어가는 거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피해자가 재산을 처분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그런 조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흔히 알고 그냥 가압류 건다 이렇게 뭐 쉽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이 추징금이라고 하는 게 이제 범죄로 얻은 수익을 이제 토해내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게 박근혜 전 대통령이 36억을 받았는데 이 가운데 이른바 문고리 3인방한테 몇 억이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몇 억을 제하고 추징을 걸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제 최종적으로는 검찰이 이제 기소를 했기 때문에 그 법원에서 추징 재판에 대한 이제 확정 판결이 있어야만 이제 어느 정도 추징이 되고 추징의 효과가 나올지는 아직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검찰은 약 36억 원 정도를 뇌물을 이제 받았다라고 이제 기소를 했기 때문에 이릉 약 30억 원 정도에 대해서 이릉 추징 보전 조치를 이제 취해 놓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제가 여쭤보는 건 문고리 3인방한테도 이제 추징 들어갈 수가 있는 거잖아요. 네, 이러면 방법이 없다는 거네요. 법으로는. 지금으로서는 법률적인 방법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이 추징 보전 명령 신청에서 지금 눈길을 끄는 게 유영하 변호사한테 넘어갔다는 30억 있지 않습니까? 이건 도대체 어떤 성격으로 봐야 될까요, 변호사님? 구체적으로 그 돈의 성격과 내용이 뭔지를 제가 모르기 때문에 쉽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보도에 의하면 변호사 선임료, 이 수행한 변호사 선임료로 받았다는 그런 취지로 보여집니다. 정당한 선임료로 받았다면은 추징 대상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미 돈의 소유자가 넘어갔기 때문에. 그런데 선임료라면 제가 알기로는 이게 이 수입 내역을 신고하고 또 세금을 내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안 이루어졌다면서요, 지금. 글쎄, 그 부분은 신고나 영수증 발행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 세금에 관한 것이지 그 돈의 성격 자체를 규정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궁극적으로 선임료가